금 5,000달러 시대. 이게 단순히 금이 비싸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쓰는 화폐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이어진 신용 기반 통화 시스템, 그게 지금 붕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민팁입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신호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2026 1월 26일, 바로 오늘 나온 최신 시장 분석 전략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딱 펼쳤는데 정말 믿기 힘든 숫자가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이었죠.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전 8시 4분, 국제 금 현물 가격이 드디어 사상 최초로 온스당 5,000달러를 넘었습니다. 5,019달러, 정말 역사적인 숫자입니다. 2월 인도분 선물 가격도 따라서 5,020달러를 넘었고요. 근데 금보다 더 놀라운 건 은 아닌가요? 맞아요. 은 현물 가격도 온스당 100달러를 그냥 가뿐히 넘어서더니 글로백스 야간 시장에서는 무려 106달러 선까지 폭등을 해버렸어요. 작년에만 65%가 올랐는데 왜 이렇게까지 폭주하는 건지 오늘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제대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 모든 현상의 가장 깊은 곳에 바로 현직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있다고 지목을 하더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뭐랄까 기존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 판 자체를 완전히 흔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그린란드 문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인데 여기에 대놓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거죠. 잠깐만요. 그린란드가 덴마크 땅인데 그걸 병합하겠다. 이건 사실상 80년간 이어진 나토 동맹을 그냥 깨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지금 거의 충격 상태죠. 이게 단순한 영토 욕심 차원의 문제가 아니네요, 정말. 그럼요. 여기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하겠다. 이란 정권에는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 거의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갈등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이 결국 달러라는 미국 중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그린란드는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지만 보고서를 보니까 자원의 보고더라고요. 추정되는 은 매장량만 20억 온스가 넘는다고요? 네, 어마어마한 양이죠. 결국 이 자원을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달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금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거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발언입니다. 저 보고서에서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신용화폐 시스템의 거의 심장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심장이죠. 그런데 그 총재를 기소하겠다니요. 이건 달러 시스템의 심장에 칼을 겨눈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발언 이후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 그리고 거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말 미국과 달러를 믿을 수 없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확 퍼졌습니다. 자산 대탈출이 시작된 거군요. 네, 달러를 버리고 금과 은으로 몰려가는 현상이 가속화된 결정적 계기였죠. 여기에 M2 통화량 폭주가 거의 확인사살을 한 셈입니다. 그 통화량 증가 수치도 정말 엄청나던데요. 2020년 1월에 15조 4천억 달러였던 M2가 지금 2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럼 불과 몇 년 만에 시중에 풀린 달러의 양이 42%나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건 제가 가진 10,000원의 가치가 그만큼 희석돼서 실질적으로는 7,000원도 안 되는 돈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가 무섭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라는 기축통화 자체에 대한 믿음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연준의 통화량 폭주로 인해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큰 흐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이게 단순히 달러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시장 내부에서도 동양과 서양이 완전히 갈라서는 거의 분열에 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던데요. 네, 지금 금 시장은 두 개로 완전히 쪼개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욕과 런던을 중심으로 한 종이금 시장, 그리고 상하이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실물금 시장. 이 두 시장이 완전히 다른 가격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프리미엄이죠. 아, 그 상하이 금시장 이야기. 뉴욕 선물 시장 가격보다 무려 10% 이상 비싼 가격에 실제 금괴가 거래되고 있다고요? 네. 과거 같았으면 이런 가격 차이는 차익 거래 때문에 정말 몇 분 안에 사라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은 그 가격 차이가 몇 달째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글쎄요, 물리적으로 금을 옮기는 게 막혔거나 맞습니다. 물리적인 금의 이동이 막혔거나 더 심각하게는 서양 창고에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실물금이 없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와,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금 보관증이 5,000달러에 거래되는데 상하이에서 진짜 금괴를 손에 넣으려면 5,500달러를 내야 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이건 마치 인기 콘서트 안표처럼 실물을 손에 쥐려는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로 보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암표값이 내려오질 않는다는 건 더 이상 서양 창고에 팔 금괴가 거의 바닥났다는 뜻이기도 하죠. 종이 증서만 오갈 뿐 실제 금은 동방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다? 네, 그리고 그 가치는 프리미엄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신이 개인 투자자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 단위로 번지고 있다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독일 이야기더군요. 네. 독일의 금 회수 요구. 뉴욕 연준에 맡겨둔 자기네 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독일 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무려 1236톤. 현재 금값으로 계산하면 약 28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282조 원이요? 네. 미국의 우리 금을 보관하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국가 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내 돈 내놔 수준이 아니네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국 간의 신뢰가 깨졌다는 선언과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종이 증서가 아닌 만질 수 있는 실물 금을 확보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금값 5,000달러 돌파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연준에 대한 불신이 촉발한 달러 시스템의 균열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이 자산 시장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은 300달러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보고서는 진짜 폭풍은 금이 아니라 은에서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죠. 썬더볼트라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맞습니다. 최근 은 가격 움직임, 이건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최근 글로백스 시장에서 은 가격이 106달러까지 수직으로 솟구친 건 절대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다. 네, 이건 공급 부족에 대한 패닉이거나 혹은 거대 기관이 시장에 있는 물량을 긴급하게 싹쓸이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패닉. 지금 커맥스 창고의 인도 가능한 재고, 그러니까 등록된 재고는 역사상 최저 수준인데 선물 계약의 총량인 미결제 약정은 여전히 높습니다. 아, 공급할 은은 없는데 사겠다는 계약서만 쌓여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에 그 백오데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 이게 미래의 가격보다 현재의 가격이 더 비싸지는 현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마치 내일 배송되는 택배보다 지금 당장 퀵으로 받는 물건에 웃돈을 더 내는 것과 비슷한 심리인가요? 정확합니다. 지금 당장 실물이 없으면 공장이 멈추고 제품을 못 만드니까 어떻게든 웃돈을 주고서라도 은을 구하려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은이 더 이상 금의 대체제가 아니라는 말이군요. 그럼요. 은은 4차 산업혁명의 혈액과가 같은 필수 전략 자원입니다. 수요 측면은 알겠습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오지통신, 심지어 군사장비까지. 은이 산업의 쌀이 되고 있다는 건데 저는 보고서에 나온 공급 쪽 데이터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죠? 수십 년 동안 채굴량보다 산업계의 사용량이 더 많아서 땅 위에 쌓아뒀던 지상 재고가 거의 바닥났다는 게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미래에 쓸 은을 미리 당겨 써온 셈입니다. 미래의 자원을 당겨 썼다. 네, 지상 재고가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중국이 언제든 은을 전략 물자로 지정하고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리스크까지 더해졌습니다. 와, 결론적으로 매년 1억에서 3억 온스에 달하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 상태가 고착화된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절벽에 부딪힌 상황이군요. 이 격차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마치 썬더볼트, 즉 벼락과 같은 가격 폭발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분석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지금의 현상은 종이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실물 자산으로 대이동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은은 산업적 수요와 맞물려서 공급 절벽이 가시화되면서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흐름을 가속화시킬 마지막 방아쇠,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달러 신뢰는 무너지고 실물 금, 은 동나고 은은 산업 수요 폭발에 공급 절벽까지 맞물려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고서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위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최후의 방아쇠가 따로 있다고 경고하더군요. 아, 미국채 시장 말씀이시군요. 네. 주식시장보다 훨씬 거대한 미국 국채시장,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브릭스 국가들과 인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지금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습니다. 달러 자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군요. 네, 필사적인 움직임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뉴욕 연준 총재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채권 매입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채권 매입을 시작하겠다니요. 그건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앞으로도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찍어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만약 미국 국채 시장에 투매와 같은 패닉이 발생하면 연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국가 부도를 막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달러를 찍어내 시장을 방어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금과 은 가격을 수직으로 정말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폭등시킬 최후의 트리거가 될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역사적으로 금이 저점 대비 8배 상승하는 사이클을 보여왔다고 분석하던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었죠. 현재 사이클에 이 공식을 대입하면 온스당 8,500달러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금이 그 정도 오른다면 은 가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과 은은 단순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신용화폐 시스템 붕괴에 대비하는 유일무이한 화폐적 보험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서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그럼 이런 혼란 속에서 저희 청취자분들이 자산을 지키고 또 불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보고서가 제시하는 실행 방안을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금은비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금은비요? 네, 과거 1온스의 금으로 100온스의 은을 살 수 있었던 금은비가 지금은 50대 1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금은비가 50대 1까지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최근 은의 가치가 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랐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지표를 활용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보고서는 현재 포트폴리오 비중을 금4, 은 6 정도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금, 사, 은, 6. 네, 향후 은 가격이 더 올라서 금은비가 30대 1 안으로 진입하면 그때부터는 은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금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아, 30대 1이 중요한 변곡점이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15대 1에 가까워진다면 이건 단기적으로 매우 과열된 신호일 수 있으니 상당 부분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은의 상대적 가치를 보고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군요. 두 번째 전략은 레버리지에 관한 것이던데요. 맞습니다. 더 높은 수익률, 즉 레버리지를 원한다면 광산주 ETF를 주목해야 합니다. 광산주요? 네, 역사적으로 금은 가격 상승기에는 관련 채굴 기업의 주가, 그러니까 광산주가 현물 가격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TF라고 하면 특정 기업 하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유망한 기업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한 번에 사는 주식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금 채굴 기업들을 모아놓은 GDX나 은 채굴 기업들을 모아놓은 SILJ 같은 것들이 있죠. 개별 기업 리스크를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중요한 점은 현재 광산주들이 금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저평가된 상태라는 겁니다. 아, 아직 오를 여지가 많다는 뜻이네요. 상승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일 것 같습니다. 바로 투자 심리에 관한 조언이죠. 네, 세 번째 전략은 추경 매수는 금물, 조정 시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어렵죠. 이미 가격이 폭등한 자산입니다.
급등 뒤에는 반드시 급락 조정이 따릅니다.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흥분 상태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하락 조정이 올 때마다 미리 세운 계획에 따라 차분하게 실물 자산을 나누어 매수하는 것, 그게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는 게 가장 위험하죠. 주식이나 코인과 달리 실물 자산은 상장 폐지가 없는 유일한 투자처라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참 와닿네요.